지역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10일 춘천 한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온 이후 수강생과 가족 등으로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관련 확진자가 17명으로 늘었습니다. 14일 오전에도 춘천과 정선, 철원, 동해, 원주에서 1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춘천 한 확진자가 지난 10일과 11일에 강원도청에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원도는 13일 접촉자의 검사를 실시하고 청산의 소독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14일 낮 12시를 기준으로 도내 누적 확진자는 827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가 확진자 급증에 따른 긴급 방역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에선 최근 춘천 학원과 강릉 문화원을 중심으로 확진자 37명이 집단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보건당국은 감염 전담병원이 병상 전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병원과 환자가 혼란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예보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음압-격리병상 의료인력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속초의료원에 간호인력 8명을 긴급 지원하고 도내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강원도는 연말 소모임뿐 아니라 수도권 가족의 도내 방문 교류도 당분간 자제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다 지난 일요일에는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원주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고 눈길에 차량 넉 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등 주말과 휴일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홍승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렸던 지난 13일 낮 12시 40분쯤 횡성군 공급면 가곡리 중앙고속도로 원주 방향에서 1톤 화물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69살 A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눈길에 차가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12시 30분쯤 홍천군 화촌면 장평리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SUV 한 대가 전소됐습니다. 경찰은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12일 오전 11시 40분쯤 원주시 신림면 구항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산림 5,00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등산객이 버린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쯤 홍천군 서면 모곡리에서는 주택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주택에 있던 주민 2명은 대피했지만 이 불로 주택 99제곱미터가 전소되고 산림 2,00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13일 새벽 3시 40분쯤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져 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힘겨루기를 하며 파행을 거듭하던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 마감을 하루 앞둔 14일 위원장을 선출해 합의하고 예산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원주시의회 예결위는 이날 9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유선자 의원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용철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내년도 본 예산을 살피기 위해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15일 마감으로 예정됐던 내년 본 예산 심의는 16일까지로 하루 연장돼 사흘 동안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많이 힘드셨죠? 휴일이던 지난 13일 강원도 전역에 폭설이 내린 데 이어서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등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는데요. 당분간 이 같은 한파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 이수진 예보관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보관님 반갑습니다. 휴일 도내 곳곳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됐고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어느 정도 내렸습니까?
네, 어제 13일에는 강원도 동해안을 제외한 강원 산지와 내륙 대부분 지역에 내린 대설주의보가 오후 3, 4시를 기점으로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어제 내린 적설은 평창, 면원 지역이 11.1cm로 가장 많이 내렸고 정선군 10.9cm, 영월 8.6cm, 대관령 8.1cm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눈이 그치고 나선 한파특보가 발령된 곳이 많은데 오늘 아침 최저 기온 많이 낮아졌죠. 네,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아침 기온은 강원 내륙과 산지 영하 16도에서 영하 9도 정도, 그리고 강원 동해안 영하 7도에서 영하 5도 내외를 보이면서 평년보다 강원 내륙과 산지는 3에서 8도, 강원 동해안은 5도 정도 낮은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한낮에도 영하권인데다 바람까지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는데요. 이번 한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급히 17일까지 아침 기온이 강원 내륙과 산지 영하 15도 이하, 강원 동해안 영하 5도 이하로 낮겠고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기온은 더욱 낮아 매우 춥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기온 같은 경우에는 내일 15일 아침은 오늘보다 1에서 3도 정도 더 떨어지면서 평년 영하 8도에서 영하 6도보다 낮겠고 다음 주 21일부터 26일 사이에는 강원 영서 마이너스 14도에서 영하 3도, 그리고 강원 영도 영하 5도에서 1도, 그리고 낮 기온은 강원 영서 1에서 5도, 강원 영동은 6에서 8도로 낮아서 춥겠습니다. 네, 추위 전망해 주셨는데 이렇게 겨울 한파가 몰아치면 건강관리와 또 시설물 관리에도 더 주의가 필요하죠.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네, 이번에 한파가 오래 지속되면서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와 동파 등 시설물 관리, 비닐하우스 농작물의 냉해 피해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16일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쌓인 눈이 녹지 않아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모레까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까지 강원 동해안은 너울에 의해 높은 물결이 백사장에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수진 예보관이었습니다. 올해 초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가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공포와 또 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와 기부도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모두가 힘겨운 시기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얼굴 없는 천사가 찾아오는 곳도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문에 쌓여진 5만 원권 1,200장과 편지 한 통. 지난 9일 사랑의 열매 강원지회 문 앞을 서성이던 한 중년 남성이 전달하고 간 종이 가방 속 내용물입니다. 이 남성은 가방만 전달하고 아무 말도 없이 도망가듯 사라졌습니다. 현관 앞에서 누가 좀 서성거리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나가봤더니 한 남성분이 50대 한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분이 저기 종이 가방을 들고 저한테 직원이세요? 예, 그렇다고 했더니 황급히 그냥 현관 바닥에 놓고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셨거든요. 편지에는 속초와 인제, 고성과 양양 지역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해 써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모금에는 기부자 뜻을 받아들여 적합한 후원 대상을 찾고 전달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얼굴 없는 기부천사들이 도내 곳곳에서 따뜻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의 한 노인복지관에도 지난 3일 한 통의 편지가 전달됐습니다. 발신자를 알 수 없는 봉투 안에 담긴 것은 1,0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수신자만 적혀 배달된 거액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
복지관은 춘천시에 공고를 내고 기부자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후원해 주셨다는 걸 느끼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이게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떤 좋은 일에 쓰시길 원하시는지 또 어떤 의도로 해주셨는지를 사실은 확인을 하면 더 그분 뜻에 맞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지난 5월에는 익명의 기부자가 인제군 남면에 쌀 150포대를 기부했고 원주 소방서에는 노점 상인으로만 알려진 얼굴 없는 천사가 6년째 수백만 원을 남몰래 놓고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맞고 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얼굴 없는 천사들의 따뜻한 관심이 주위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속초시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생활 방역 조치 안내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일반 음식점과 제과점, 커피숍 등 종사자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과 출입 명부 작성, 식당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점검합니다. 20명으로 구성된 지킴이는 내년 2월 말까지 활동하고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관광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람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춘천시의 수소교통 복합기지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춘천시는 국토부가 공모한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2년부터 국비 등 모두 200억 원이 투입돼 학곡리 화물차 공영차고지에 단계적으로 사업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은 제2버스 공영차고지와 대형 수소차량 충전시설, 자기소비가 가능한 500kW 발전 설비인 수소연료 전지입니다. 이와 함께 수소버스 관광 셔틀 운영과 공유형 수소차 전용 정거장, 홍보관 등의 부대 시설도 조성됩니다. 삼척시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16일에는 성내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17일에는 삼척 종합버스터미널에서 미세먼지를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매연 측정 등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자율 정비 후 운행하도록 권고하고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는 조기 폐차 지원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내년 미래 관광 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전시 컨벤션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원주시는 굴뚝 없는 황금 산업인 마이스 산업, 즉 전시 컨벤션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을 원주 마이스 산업 도약의 해로 정하고 지역 컨벤션 호텔 등과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호텔 인터블고 등 지역 6개 컨벤션 호텔이 참여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과 국립과학관,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 등을 활용한 새로운 마이스 산업 모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마이스 산업 육성으로 기업회의, 학회, 전시회 등 각종 이벤트가 지역에서 개최되면 숙박, 음식, 출판, 홍보 분야가 다양하게 발전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지난 10일 국내 한 문화공연 기획사와 콘텐츠 기획 전문 회사와 함께 평창 한류 문화 융합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브랜드와 관광 자원을 한류 콘텐츠와 접목해 새로운 한류 문화를 만들고 문화예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평창군은 앞으로 유튜버 등을 활용해 평창 특화 콘텐츠와 새로운 평창형 한류 문화를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또 민간 전문가 등과의 교류를 통해 한류 산업을 발전시킬 방침입니다. 고성군이 지난해 발생한 산불 피해 이재민이 임시 거주하던 조립주택 52동 매각을 위해 3차 공개 입찰에 나섭니다. 조립주택 동당 감정평가를 거쳐 최저 입찰가 1,300만 원으로 확정됐으며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을 활용해 최고가 낙찰제로 진행합니다. 다만 입찰 미참가로 인한 유찰 시에도 유찰률 10%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강원 뉴스가 준비한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